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강사 폴린입니다. 오늘은 파트 1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토익 스피킹 파트 1, questions number 1 and 2, read the text aloud라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는요, 총 두 문항을 여러분들이 풀게 되고요. 문제 번호는 1, 2번,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로 각 3점인데요. 각이라고 써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평가 기준 이렇게 나뉩니다. 발음, 억양, 강세 따로 나와주는데요. 발음 점수와 억양, 강세가 따로 채점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한 문항에서 발음 점수 3.1, 억양, 강세 점수 3.1. 여기선 총 몇 문항이다? 두 문항이다. 그러면 두 문제에서 3.3점이 각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3점이 총 몇 개 나온다? 이 한 파트에서 3점이 4개가 쏟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레벨 6 타겟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파트 1, 2 합해가지고 과반 이상의 3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때 파트 1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파트 1 이렇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요. 시험 시작 전에 웨이팅 화면이 있다가 감독관님께서 자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바로 이렇게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화면이 바뀌면서 Begin preparing now. B 이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써 있는 거를 막 소리내서 읽으면서 준비를 하실 거고요. 45초가 끝나고 나면은 Begin speaking now. B 이럴 거예요. 여기서 지금 화면이 바뀌었네요. 준비 시간이 45초, 답변 시간 45초 이렇게 진행되고 끝나면 스탑 사인이 여기 화면 가득히 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또 begin preparing now, B 하고 45초, begin speaking now, B 하고 45초가 진행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두 문제 다 풀고 나면요. 바로 파트 1 종료가 됩니다. 이제 시험에서요.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파트 1 시작할 때부터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파트 1, in this part of the test 하고 여기 나오죠. 이게 나올 때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 같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템플릿들은 바로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노트 테이킹 하기 시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스는 짧은 시험이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바쁘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파트 1에서는요, 빈출 주제로 광고, 안내, 공지, 소개, 전화 자동 응답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유형 자체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험 자체에서요, 광고를 읽을 때 광고는 말하는 사람이 편해야 될까요? 듣는 사람이 편해야 될까요? 당연히 듣는 사람이 편한 게 좋은 광고겠죠. 안내 마찬가지. 안내 역시도 말하는 사람이 편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편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듣는 사람만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채점자가 듣기 편한 게 좋은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한테 제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학생들이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빠르게 읽지만 채점자들 귀에는 그냥 안 들릴 뿐이겠죠. 채점자들은 안 들리면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파트 1의 채점 기준이 이렇습니다. 발음하고 억양 강세 따로 채점이 된다 그랬죠? 발음 점수에서 3점 만점을 받으려면은 타 언어의 영향이나 가벼운 실수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듣기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은 원어민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영어 속에는 다른 언어의 영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국어의 액센트가 있을 거고요. 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발음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수가 뭘까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국어 읽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국어책을 읽다가 실수하면은 당연히 바로 멈추고 정정해서 다시 읽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실수를 인지하고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다면 그거는 실수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건 실수다, 모르는 거다. 그거는 채점자가 들었을 때는 이 친구 실수한 거 모르네. 그 말은 실수가 아니고 이 친구는 이걸 모르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발음이 됐던 읽는데 버벅거리던 실수였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 실수를 인지를 했다. 그러면 바로 멈추시기 바랍니다. 바로 멈추고 국어책 읽듯이 실수한 그 부분부터 다시 정정해서 읽어 나가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채점에서는 이런 실수는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기는 매우 쉬워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성격이 빠르다고 해서 빠르게 읽어나가면 채점자가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알아듣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알아듣기 쉽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알아듣기 쉬울 때에는 점수가 2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채점자들은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 번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기 써있죠? 알아듣기 매우 쉽다. 무슨 말? 한 번 듣고 매우 쉽게 이해됐으면 3점인 거고요. 한 번 들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해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 때때로 알아듣기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2점으로 바로 주는 겁니다. 가끔만 알아듣고 전체적으로 안 들렸다 그러면 바로 1점 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 성격이 아니고 채점자가 알아듣기 매우 쉽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발음은 그렇고요. 억양 강세에서는요. 3점 만점 받으려면 강조, 끊어읽기, 억양을 지문에 적합하게 구사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끊어읽기와 억양을 지문에 적합하게 구사하려면 쉼표와 마침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보통 쉼표나 마침표를 신경 쓰면서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구사할 때는 모국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읽어나가기 때문에 쉼표, 마침표 신경을 안 써도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해가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의미를 모르고 읽을 때에는 끊어읽기랑 억양이 지문에 적합하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다. 자, 내가 이해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3점 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거 뭐?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어낼 수 없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쉼표랑 마침표를 정말 잘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3점 받기 쉽습니다. 강조라는 거는요. 채점자가 잘 들리게끔 강조해가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강조하는 법 뒤쪽에 가서 제가 차분차분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2점 받으려면은요, 당연히 강조, 끊어읽기, 억양이 지문에 적합하게 구사하는 편이긴 하나 실수도 있고 타원어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잘 안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2점 있어도 될까요? 우리는 레벨 6 이상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2점 최대한 안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더군다나 끊어읽기 억양을 챙기기가 정말 어렵지 않다면은 당연히 더 챙기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벨 6 타겟하는 친구들 억양 강세에서도 3점, 발음에서도 3점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파트 1, 준비 시간 동안의 키포인트 기억하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말이 예쁘게 나온다 안 나온다? 예쁘게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으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켜야 될 포인트들을 체크하면서 연습하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읽다 보면은 어떤 한 포인트에서 혀 꼬인다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을 때 이거를 더가 아니고 디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거 여기에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네? 여기서 혀
꼬이네 이런 부분들을 화면 모니터에다가 손가락을 대면서 여기선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챙기면 돼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닭발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니터에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찍다 보면은 닭발처럼 펼쳐져 있는 손가락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준비 시간 동안에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답변 시간 동안에 손가락이 보인다 싶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읽어서 실수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실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 없이 읽어내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읽다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 이 단어 모르겠는데 하는 단어 있고요. 여러분들 읽기 힘들어하는 고유명사 당연히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2번, 3번 소리 내서 읽으면서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읽기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시험장 안에 있는 80% 정도의 다른 수험자들도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같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해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읽어주면은 채점자한테 이 친구는 그나마 조금 더 부드럽게 읽을 줄 아는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 동안에 꼭 소리 내고요. 체크하고 그리고 2-3번씩 모르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begin speaking now, be 하고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신감 있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선 절정의 연기력을 좀 펼쳐보세요, 여러분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기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성우 흉내 내지 마시고요. 승무원 흉내 안 돼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긴장 안 한 척. 긴장. 그런 거 하지 않아. 영어 부담스러워요. 이런 티내면 안 되겠지? 영어 완전 좋아요. 라는 느낌으로 저는 영어가 편안해요. 긴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험 상황 저는 아주 여유로워요. 이런 식으로 연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거나 감정이 좀 흔들린다 라고 하면 채점자들 귀에 다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편안하게 말해줘야지 채점자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들린다는 거 꼭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당연히 답변 시간에 발음, 억양 강세시켜야지 3점 만점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빠르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되겠습니다. 파트 1, 채점의 기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채점 기준하고 지켜야 될 거 요까지 이야기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파트 1에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할게요. 그럼 또 다시 만나요. See ya!